2015년 2월 서울에 살고 있었던 46살의 이씨. 이 이씨에게는 45살의 여자친구 김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둘은 사랑의 결실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로 바쁜 이씨를 옆에서 잘 챙겨주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씨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이씨의 아침 출근부터 매 끼니 식사까지 살뜰하게 챙겨주던 80세의 나이든 여성. 이 이씨의 어머니인 걸까요? 아니요. 바로 여자친구 김여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씨의 예비 장모님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사위와 장모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진짜 거의 없죠.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씨와 장모님이 함께 살면서 매번 밥을 장모님이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모님이 해주신 불고기라든지 이런 반찬을 사위 이씨가 잘 안 먹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으면 이씨가 살살 눈치를 보다가 장모님이 먹는 반찬만 따라 먹는 겁니다. 장모님이 먹는 반찬만. 이것도 무슨 상황이야? 마치 약간 눈치 싸움 하듯이 어느 날 장모님 앞으로 택배가 하나 온 거예요. 장모님, 김여인이 엄마 쓰라고 화장품을 보냈나봐요. 장모님 이거요. 우리 딸이 나 쓰라고 보냈네. 고마워. 그렇게 자기 방으로 화장품을 가지고 온 장모님은 다짜고짜 화장품 안을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건 작은 약 하나. 그 약을 장모님이 예비 사위 이씨 밥을 해주면서 메인 반찬에 살짝 섞은 거예요. 그런데 눈치가 아주 백단이었던 사위 이씨. 뭔가 이상함을 딱 눈치채고 장모님이 먹는 것만 따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위 이씨도 아는 거예요. 장모가 날 어떻게 하려고 약을 탄 것 같다. 장모는 왜 이씨에게 약을 먹이려고 한 거지? 사위와 장모는 왜 같이 사는 거야? 다 이상하죠? 그런데 장모뿐만이 아닌 이 여자친구 김여인도 이상한 거예요. 김여인과 이씨 둘이 결혼 준비한다고 이리저리 가구점도 돌아다니고 하다가 카페를 딱 간 거예요. 하하호호 잘 놀다가 이씨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 이씨가 먹던 음료수에 김여인도 약을 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씨가 이상함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음료수를 엎은 척 연기까지 하면서 안 먹네. 그러니까 김여인 모녀가 지금 이씨를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이 이씨가 이를 알고도 이걸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은 도대체 왜 이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거기다 며칠 후 이 예비 장모가 사위 이씨가 다니는 직장에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곤 여기가 우리 사위가 일하는 곳이구나. 직장 다른 직원들과 인사도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위 회사 회식 자리까지 이 예비 장모가 참석합니다. 제가 직장을 안 다녀봐서 궁금해서 따라왔어요. 혹시 제가 낄 때 못 낄 때 구분 못하고 그냥 낀 걸까요? 죄송합니다. 이 이씨와 여자친구 김여인은 약 9개월 동안 사귀어온 연인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김여인의 어머니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예비 사위 이씨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한날은 김여인과 이씨가 저녁에 데이트를 막 하고 있는데 이씨한테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장모님이 사위 집에 큰일 났어 얼른 와봐. 이런 문자에 이씨가 놀래가지고 데이트하다가 혼자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장모가 이씨를 향해서 칼을 들고 달라든 겁니다. 이때 다행히도 이씨가 바로 제압을 했어요. 장모님 왜 이러세요? 계속 제가 모른 척 했는데 밥에 약 타시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계속 이러시면 더 이상 못 참아요. 그랬더니 장모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거예요.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봐. 다신 안 그럴게. 장모님, 제가 이번만 참을게요. 그런데 또다시 이러시면 저 정말 못 참습니다. 대체 김여인도 그렇고 그녀의 엄마, 장모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이 씨의 목숨을 노리는 걸까요? 이 일이 있고 며칠 후 갑자기 장모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위 이 씨한테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사위, 그땐 내가 미쳤었나봐. 미안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다 해줄게.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우리 사위 내가 챙겨야지. 뭐 해줄까? 훈훈해진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신혼살림 준비를 위해 이 씨와 김여인 그리고 김여인의 엄마까지 3명이서 함께 쇼핑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한창 쇼핑을 하고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이 씨가 운전하고 가고 뒷좌석에 김여인과 그녀의 엄마가 앉아서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연 김여인이 뒷자리에서 밧줄을 꺼내 운전하고 있는 이 씨의 목을 팍 조르기 시작한 겁니다. 놀란 이 씨는 왜 이러냐고, 다 죽는다고, 이러지 말라고 캑캑거리고 갑작스런 모녀의 공격에 결국 차는 전봇대를 들이받으면서 멈췄고 이 씨는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틈에 김여인과 엄마는 그 차에서 나와 어디론가 향했는데요. 이 모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체포된 사람은 이 씨를 죽이려 한 모녀가 아닌 모녀에게 공격을 당한 이 씨가 체포됐는데요.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까 2015년 1월 이 씨가 너무 집착이 심하니까 하다 지친 김여인이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씩 전화하고 집착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야. 우리 그만 헤어지자. 대체 왜 그래? 나만큼 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왜 헤어져야 돼? 절대 못 헤어져. 못 헤어진다고. 그 후부터 이 씨가 이별을 통보한 김여인한테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협박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만남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 너 없으면 안 돼. 알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안 그럴게. 다시 우리 만나면 안 돼? 자기 답장이 없네.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너무 말이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혼자 화냈다가 미안해 했다가 막 또 혼자 막 열불 냈다가. 김여인은 이 씨의 협박에 공포감을 느끼긴 했지만 이 씨와의 관계를 확실히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절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답장도 안 했어요. 혼자 이러다 말겠지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씨는 혼자 이러다 말기는커녕 김여인을 더 강하게 협박하기 위해서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2015년 2월 9일 오전 9시 30분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이 씨가 김여인의 고향집을 찾아가서 잠복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 씨가 애타게 기다린 사람은 바로 김여인의 80대 엄마. 이 씨가 김여인의 엄마를 납치한 거예요. 예비 장모를. 자기 엄마를 빌미로 협박하면 김여인이 다시 나를 만나주겠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 딸 김여인이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에? 김여인에겐 어머니를 빌미로, 어머니에겐 김여인을 빌미로 양쪽을 협박한 거예요. 어머니, 허튼 짓 하시면 어머니도 어머니 딸도 무사하지 못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김여인한테는 자기야, 자기 엄마 나하고 같이 있어. 좋은 말로 할 때 나랑 다시 만나.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김여인은 너무 놀래잖아요. 자기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씨가 행여 어머니를 해야 할까 차마 신고조차 못한 거예요. 이 모녀는 서로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씨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만나자, 결혼하자 하니 어쩔 수 없이 알겠어. 예비 장모를 자신의 집에 가두고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해왔던 이씨. 그는 밖에서도 예비 장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딸 김여인을 빌미로 장모를 협박해왔습니다. 장모가 창문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하네. 그럼 바로 달려가서 내가 다 봤다 이러기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 딸이 위험해진다는 거 모르냐, 좋은 말로 할 때 좋게 가자, 협박. 이러다 보니 이 엄마는 딸의 생사가 걸려 있으니까 몇 번 탈출을 시도하다가 포기하게 됐던 거예요. 심지어 이 씨는 불안하니까 예비 장모를 자기 회사에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회식까지 다 데리고 다닌 거예요. 허튼 짓 못하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던 딸 김여인과 그녀의 엄마는 탈출을 계획하게 됩니다. 우선 이 집을 나오려면 이 씨가 의식을 잃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에 약도 타고 음료수에도 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눈치는 또 더럽게 빨라가지고 잘 안 먹네. 그 시도가 수차례 실패하자 급기야는 물리적인 공격까지 감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실패했죠. 장모가 80세였어요. 힘으로 안 되죠.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다시는 안 이럴게. 이렇게 모든 방법이 실패하자 모녀는 이 씨를 안심시킨 뒤에 기회를 노리기로 했고, 그렇게 안심한 이 씨에게 3명이서 신혼살림을 보러 가자라고 꼬신 후에 밖으로 나와서 차를 탔을 때 밧줄로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만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얻은 기회에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했던 겁니다. 이 모녀는 사고로 이 씨가 정신을 잃은 뒤에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9개월간 사귀었던 김여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어머니를 납치, 감금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재판에서 1심은 인질, 강요,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 씨 항소한 거예요. 사랑한 게 죄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그렇게 이어진 2심 재판. 2심에서 돌연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땅땅땅. 거기다 추가로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처분까지.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만나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때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 과도한 집착으로 김여인의 가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헤어진 여자친구의 엄마를 납치하고 인질로 삼아 만남을 강요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